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3회 모의고사 문제는 내용 난이도라고 그러죠. 내용의 상중하. 그 내용 난이도가 중3급이에요. 여러분들이 한창 지금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해설지 갖다 놓고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 조금 좀 중상급 문제들이 많고요. 시간 난이도도 조금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50분 내에 전부 이 200점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 50분에 딱 풀었다고 생각할 때 3년치 기출문제보다 3문제 정도 상향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에 3문제 플러스 시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모의고사 문제 푸는 데는 50분이 걸렸지만 틀린 것들 다 찾아서 복습하는 데는 3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 볼 때는 한두 문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해설지가 더 상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문제 내는 것보다 해설지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해설지를 통해서 교과 찾지 마시고요. 틀린 부분 간단하게 그 해설지 통해서 복습하는 거. 그런 노력을 계속했을 때는 한 번 볼 때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 한 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두 문제씩 올라간다. 그럼 5번을 그렇게 하면요. 5문제, 6문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을 그렇게 하면 7문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삼으셔야 돼. 3문제는 상향된 문제다. 너무 이렇게 점수에 실망하지 마시고 뭐 지금이 6월 달이잖아. 6월 달에 벌써 60분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다. 자, 저는 해설지 통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정답만 해설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유효냐, 무효 찾으라는 거죠. 물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나머지 효력 규정이 1번이 바로 효력 규정이 아닌 거죠. 정답 1번인데 뭐예요 이건요? 그건 단속 규정이잖아요. 응? 미등기 전매금지 조항, 응? 등기부 허위기증 금지 조항, 다운계약 쓰지 말아라. 각종 탈세 투기랑 관련돼서 하는 짓이죠. 다운계약서, 미등기 전매, 등기 허위기재 다 단속 규정이다.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매매는 등기 유효하다. 나머지 다 효력 규정이에요.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되는 거죠. 그중에서 처음 듣는 이런 문장들은 고르지 마셔. 그냥 넣는 거예요. 어쨌든 맞는 거로 틀린 거리건 처음 듣는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 뭐 공익법이니 어떻고 사립학교법이 어떻고 그러면 그냥 정답, 오답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나머지에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의외로 여러분들 이기에 효력 규정 6가지 제가 외우지 않았어요. 봐주기 좋고요. 뭐 이 정도 맞춰 주셔야죠. 자, 40번에 다음 중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산 시기와 관련된 기술 중 타당 맞는 것은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자, 요 얘기를 논한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요 질문 좀 어려웠어요. 다 틀렸는데 4번만 맞았어요. 그러면 요런 거 보세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표백주의잖아요. 우리가 도달주의 택한 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시, 없는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만 완성된 표백시에 그래야죠.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잖아. 틀렸죠? 자, 4번 얘기가 뭐 진부한 문장인데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정부여는 가정부를 말 쓰지 않잖아요. 수령시켰어. 근데 집에서 하는 채권 양도인이 우편물 바로 회수해 가버렸어요. 줬다가 그 상대방 전달하기 전에 회수해 가버렸어. 그럼 도달로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도달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나머지들 왜 틀렸는지는 다 여러분들 해설지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달라. 정답 4번이다. 항상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정도, 상대방 그대로 이해할 정도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회수해가 버리면 이건 도달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읽을 상태를 못 만들어줬잖아요. 도달이 아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43번. 좋은 문제죠. 요즘 문제 이렇게 박스형 문제 어렵지 않게 나온다. 43번 문제 어렵지 않아도 기초가 탄탄해야 되죠. 자, 옳은 걸 고르래요. 옳은 거. 그러면 기억 봅시다. 폭력인은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알았다. 인식이 알았다. 알고 있다. 안 거만큼 폭력이 아니고 알고도 플러스 이걸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속에 고의가, 마음속에 악의가 있어요. 무슨 나와야 돼요? 인식, 안 거만큼 폭리가 아니고 알고도 플러스 이용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인식만으로 안 것만으로도 폭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알고도 플러스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맞는 거잖아요. 폭리가 되려면 경매나 증여 같은 행위도 정될 수 있다. 경매나 증여에는 폭리란 말 없다. 부척관계 종료 해지 조건을 하는 종료를 조건을 하는 이게 바로 단절 특약이죠. 내연관계를 그만두면 양육을 대주겠다.
생활비를 내주겠다. 학비를 내주겠다. 단절특약은 유효. 단절특약 유효. 들어가야죠. 오케이. 맞는지 뭐. 범죄 행위를 중단시킬 대가로 금품을 수거하는 거. 이건 반사회적이에요. 이게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 무효예요. 적극 조건, 서로 다 무효다. 이거 몇 번 강조했어요? 유효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들으세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적극에 붙든 소극에 붙든 정지에 붙든 해제 어디에 붙든 언제나 무효.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도 무효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것도 반사회적이에요. 깜빡하시면 안 돼. 정답은 43번 5번이었어요. 자, 44번 문제 볼까요? 차고요. 자, 이런 문제들도 참 중요한 질문들이다. 차고 질문이요. 다 연습하셔야 돼요. 옳은 것만 볼게요. 자, 4번이 맞는 질문인데 왜 맞았나 볼까요? 토지의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이 하천부지야. 하천부지 경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의 현황, 토지 매매, 토지의 현황, 토지 현황, 경작지 안 줄고 매입했는데 경제에 불과한 땅이었더라. 또 토지의 경계, 논둑이 쌓여 있어서 경계로 알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논둑이 경계 안 했다. 토지 현황, 경계하는 차고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차고이다. 암기하셔야죠. 그렇죠? 맞는 지문. 자, 나머지 지문들은 스스로 학습해 주시고요. 자, 이 단다시 문제도 나오죠. 40문제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는 짤막한 문제야. 이러면 틀리면 치명적인 거예요. 취소원이 있는 법률. 취소는 뭐예요? 제사, 강착. 4가지만 취소했잖아. 제사, 강착. 나머지 취소는 없잖아요. 제사, 강착. 제한은요, 사기, 강박, 차고. 이 4가지 말고는 우리 시험법이 중요한 민법에서는 취소한 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최소한은 제사, 강착. 4가지 말고는 취소한 말이 없다. 기억해 주셔야죠. 복대리요. 복대한 설명 중 복대리 문제 제가 표현들이보다도 오히려 복대리가 오늘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 그랬어요. 자, 복대리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어렵지 않아요. 복대리는. 틀린 걸 고른 건데 다 맞는 질문이야. 2번 왜 틀렸나 볼까? 정답 2번인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감독에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임의대리는 원칙은 본인권이 없으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는데 선임했는데 복대 잘못했을 때는 임의대리 본인의 어떤 책임인데 원칙은 선임감독 과실 책임을 진다. 원칙 과실 책임주의. 진다 그러지 없다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답 2번이고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자, 47번 문제를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47번에 보면 정답이 옳은 걸 고른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계약의 목건들이 이거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줄줄 나와요. 몇 번이고 읽어왔고요. 대리에서 그 넓은 파트에서 한 문제 결정 났어요. 계약의 목건들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채권권, 철회권. 이거는 반드시 뭐 줄줄 나와요. 몇 번이고 뭐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라도 줄줄줄 나와줘야 돼요. 반드시 만날 문제니까. 자, 저는 정답만 볼게요. 맞는 걸 고른 건데 3번이에요. 나머지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 3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을이 누구냐? 을이 묵건대리인이에요. 갑이 본인이에요. 근데 갑이 묵건대 을에게 추인한다. 묵건 추인 의사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 거래상대 병은 이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왜요? 묵건대리한테 추인했을 때는 거래 상대방이 추인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추인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좋은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는 해설지 갖다 놓고 한 지만 읽으면서 그래 틀렸지. 그래 스스로 학습을 하셔야 돼. 듣는 거 맞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정도, 문제 풀기가 풀 정도 되면 이제는 용어들 알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보다 3배 복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건 틀렸어요. 맞는 지문. 우리 봐주시고. 48번을 볼까요? 자, 48번 문제 참 좋은 문제, 어렵지. 물론 이 정도만 돼도 뭐 75 정도는 중상급 문제지만
자, 무효와 취소요. 자, 무효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바로 나왔어요. 1번에. 어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불성립했다면 무효의 전환이나 무효의 추인은 정될 여지가 없지요. 일단 성립이 되어서 두 번째 뭐가 됐을 때 일단 성립이 되어서 무효가 돼야지만이 뭐 무효의 추인 전환이 있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에서 불성립한 계약에서 무효 전환 추인한 용어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일단 성립이 돼야지만이 유효 무효를 논하는 거고 일단 성립되어서 그 다음에 무효가 됐을 때 전환 추인이 되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에서는 무효 전환 추인 정될 여지도 없다. 좋은 질문이죠. 이런 얘기고 자, 이것들은 우리가 문제 풀이 시간에 했던 건데 이 문제도 역시 75점짜리 이상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문제다. 나머지들은 다 틀렸는데 왜 틀린지는 특히 뭐 3번 같은 거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매겼다면 을이 병에 전매했다면 취소한단 말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해야죠. 을에게. 취소는 최초의 상대방에게 맨 처음에 제사 강자 네 가지 의사표했을 때 최초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거지 3자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초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해서 을에게만 취소하면 쓰는 거예요. 이 책을 갖고 와서 얘한테 대항 주장해서 뭘 찾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얘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대항할 수 있냐 없냐는 차이가 있어. 그렇죠? 취소한단 말은 여기다 해야죠. 최초 상대방에게만 취소한다 그러죠. 병한테 취소한다 틀렸잖아요. 자, 이 정도 문제 봐주시고 자 49번이요. 박스형 문제들인데 유동적 모여 유동적 모여 유동적 모여는 다 판례지만 거의 100% 박스형 문제 나온다 봐야 돼요. 요즘 박스형 문제 10문제씩 막 내죠, 이렇게요. 박스형 문제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을과 매매를 체결했다.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럼 유동적 상태죠. 계약금을 지급받는 상태 아직 허가 나기 전이에요. 유동적 상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래. 틀린 걸.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기억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각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요. 왜?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잖아. 채권적 효력도 물건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도 맞는데 아무런 하여튼 민법 문제 풀 때 아무런 전혀 반드시 만 뿐 이런 극단적인 용어 아무런 절대로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용어 쓰면 일단 틀렸다 봐야 돼. 왜요?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건데 아무런 무슨 협력 의무는 협력 의무는 발생하잖아. 허가제정 협력하는 의무. 이건 발생하는 거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는 건 얘기 다만 채권적 효력도 물건 효력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라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뭐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협력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근데 민법 문제 풀 때 아무런 절대로 반드시 하나여 만 뿐 이런 극단적인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돼요. 정말 아무런 게 없나? 협력 의무 있잖아요. 그래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니은 뭐 일단 허가를 받으면 갑과 사이 매매 계약은 그때부터 소급표 있어요. 허가 나면 계약 맺은 날 돌아와서 유예지는 거예요. 허가 받는 날부터 그 계약 유예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쓴 날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도 허가 나면 소급적으로 유예지는 거예요. 소급표 있어요. 그때부터 틀렸죠? 디귿에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이 무효가 되는데 기차 잘못인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잘못인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잘못 없는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 허가 지역에서 허가 신제 불허 처음에 나왔어요. 그럼 무효는요? 둘 다 주장하는 거야. 뭐 잘못 있는 사람이고 잘못 없는 사람이고 무효는 누구든 할 수 있다. 기차에서 있는 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형 한번 쫙 꺼놓으시고 맞는 질문. 1번에 토지거래 허가 전에 매매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불가능한 걸 받으면 불정무 이제 확정적 무효된다. 허가 지역에서 정지조건부 토지 매매 체결됐는데 그 조건이 불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불정무 이제는 불정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틀린 거 옳은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죠. 이거 두 개 틀렸고 그러면요. 문제 잘 봐야 돼. 이 박스형 문제는요. 반대로 골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 좀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기억 니은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맞는 거 고르라면요.
디귿인데 4번을 딱 하는 사람이 있어. 4번을. 또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다 골라놓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체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실수한다. 이렇게요. 자, 봐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9문제가 총칙 문제였어요. 시험장에서는 총칙은 9문제 나는 해도 있어요. 보통 10문제 내는데 어쩌다 9문제 나와요. 9문제 내오면 물권법이 15문제 나와요. 그래서 총칙은 굵직굵직하게. 너무 세밀하고 틀리다 내면 말장난하고 틀리다 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총칙은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몇 번 강조하는 제가. 총칙은 너무 파지 말아라.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해주라. 10문제 중에 한 7문제 맞게 생각해라. 그래서 늘 강조하는데 부동산 관련되는 거 굵직굵직하게 해달라. 세밀한 것까지 보다 보면 끝도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 어려워서. 이 총칙 문제는 공부는 어렵지만 시험은 예상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득점은 쉽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50번 문제 볼까요? 물권법이요. 물권적 청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걸 골라라. 다른 거 다 틀렸는데 이거 3번이 맞았어요. 물권적 청권은 불법 해명 소멸 청권과 병존하여 둘 다 할 수 있다. 목적을 반환 및 그리고 손해배상, 결과 제거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물을 수 있다. 그걸 병존한다는 거예요. 병존. 둘 다. 요거하고. 둘 다 항상 거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둘 다 물을 수 있다. 둘 다 물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병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질문들 다 틀린 질문인데 왜 틀렸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답은 3번이다. 자, 또 51번 볼까요? 51번. 물건의 객체. 객체 뭐예요? 객체. 물건의 객체. 대상. 물건의 대상은 물건하고 하는 제가 물건 또는 권리도. 권리 저당권, 권리 질권, 이 권리도 물건의 대상이 돼요. 주로는 물건이야. 물건, 동산, 부동산. 그죠? 물건 객체라면 물건 또는 권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주로는 물건이지만. 다음 주 틀린 것은 그러면 이거 지출문제인데 5번이죠. 아파트 분양권 권리야, 권리. 권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대상은 이론적으로 소유권 대상은 물건 하나인다. 물건이 아닌데 소유권만 쓰지 말아라. 우리 법적인 걸 보는 거야. 소유권이란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만다. 뭐라고? 211조 정도 있어요. 물건이 아닌 아파트 분양 재산 권리는 중개 대상에 돼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은 소유권 대상일 수 없어요. 그건 권리지? 아직은 건물이 준공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권리는 소유 대상이 없다. 아파트 분양 권리다. 아직 권리는 중개 대상물은 될지언정 아직은 소유권 대상일 수 없다. 물건만이 소유권 대상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집합이제 특별법이에요. 공장 저당법에 따라서 수백 대 기계를 등록시켜버리 하나의 부동산 취급해요. 거기서 기계 한 대, 두 대가 늘고 주는 건 관계없어요. 그 구성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특정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공장 기계 수백 대를 등록시켜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거기에 저당 잡혀 돈 빌려 쓰는 방법이에요. 기계 한 대, 두 대 늘어났다 줄었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야 돼요. 좀 어려운 생뚱맞은 질문이었죠.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52번 볼까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 물권 변동. 187조 묻네요. 187.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권 변동. 줄을 나와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물권 186조. 법률행위로 통한 득실과 등기해야 상속, 판결, 경매, 공영증수, 기타, 법률 규정 있는 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안 되는 물권 변동.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권 변동. 여기 다른 것은 틀린 것은 자 보세요. 이게 틀렸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판결시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시 그래야죠. 등기시에 물건이 생긴 거죠. 형성 판결은 뭐하죠? 등기하잖아요. 형성 판결은 판결시에. 등기 안 해도 이때 물건이 생겨요. 하여튼 이행 판결은 무엇이에요? 판결시가 아니라 등기해야죠.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건변동은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에요. 이행 확인 판결은 판결시가 아니라 등기시. 등기 내야지 물건변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 물건변동. 형성 판결만 등기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있는 거죠. 등기 안 되는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하는 거죠. 요거 틀리면 안 돼.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 간단하지만 187조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건은 등기해야 되는 물건은 반드시 나와요. 지금 8년 9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문제. 186조, 187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 안에도 물권변동 세밀하게 공부하셔야 돼. 줄줄줄 외우셔야 돼. 눈에 이거 익혀서 이거 봐주시고. 자, 53번에 등기 추정력. 이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변동 두 문제 나오는데 하나는 186조, 187조. 등기해야 되는 물권변동.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권변동. 이게 한 문제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추정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의 이렇게 나와요. 거의. 33회 때도 이렇게 나왔어. 32회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거 말고도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어쩌다 가등기도 나오지만 일단 이거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등기 추정력. 어느 사람이 등기하면 등기 난 사람은 그 권리도 원인도 절차도 다 정당했을 것이야. 다 추정했다. 등기 추정력. 옳지 않은 것만 볼게요. 자, 2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나 볼까요? 2번에 등기 명의자가 등기 낸 사람이 어느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 명의자의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틀렸죠. 보존 등기도 원칙 추정력 있지만 보존 낸 사람이 정당한 건물의 신축자 아님이 밝혀져 버리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래야죠. 나머지 지문들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이에요. 특히나 다 중요한 문제지만 제가 별표 3개 시키는 문제는 반드시 발시켜야 돼. 반드시. 우리 24문제 맞히면 돼요. 다만 24문제, 40문제 24문제 맞히면 되는데 24문제 맞힌다 생각하면 모자르겠죠. 그냥 28문제씩 맞히겠다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합격이에요. 반드시 나온다. 추정력 어렵지 않다. 어려워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중경호 볼 때 등기 추정력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자, 54번 볼까요? 점유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요. 자주냐, 타주냐, 막 이런 거 묻는 거죠. 판례도 줄 나와야 돼요. 일단, 점유보자 점유자이다. 점원, 직원은 점유자가 아니라 지시 내리는 점유주, 점포주인, 집주인이 점유자지. 점유보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이다 틀렸네. 자, 님, 옳은 걸 고르세요. 점유보자 점유자 틀렸네. 그러면 디귿에 타주 점유자인 돌아가신 조상님이 타주래요. 그러니까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자로 점유한 경우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점유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때는 자주로 바뀌는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니면 타주를 승계받아야죠. 단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자로 새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자주로 바뀔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아니라면 무조건 타주를 승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외가 있다. 이거 맞네요, 이거는. 자, 디귿에 소유자 유무, 자주. 소유자가 있다면 자주, 없다면 타주인데 소유자 유무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되는 거다. 맞네요. 맞네. 네, 1번에. 점유자 무과실은 추정돼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점유자 다 추정하잖아요. 자주, 공연, 평온, 선의 계속 다 추정해요. 무과실만은 추정하는 무과실 스스로 입증해라 그래야죠. 틀렸네요. 선의 점유자라도 이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야. 이거 197조. 자,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서 가서 패소한 때는 그 판결 난 날로부터 악이 된다. 악이 된 시점은 제기 시부터. 유명하잖아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자 패소하면 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제기 시부터 소제기부터 악의로 본다. 잘 속잖아요, 이거. 틀렸네요. 그럼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네.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니은, 디귿. 정답은 2번이네요. 요것도 연습하셔야 돼. 요것도 유명한 문제야. 다 하기 싫으면 제가 별표 3개 쳐준 것만이라도 반드시 보셔야 돼.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판례들 결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잘 눈에 익혀주셔야 돼. 자, 이거 봐주시고. 자, 55번 볼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점유권에서 한 문제도 나오고 두 문제 나올 수 있다. 한 문제 나오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 두 문제 나오면 자주점유, 타점유까지. 이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야. 자, 줄을 볼까요?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 저는 반환할 때 과실수취권, 필요비 비용 산청구권. 기억나시죠? 또 점유자가 점유한 동안에 물건을 망가뜨려 훼손시켰다면 선이며 자주는 현저히 포함해서 책임입니다. 202조.
선이라도 타주거나 악인은 전선에 배상한다. 201조, 202, 203조.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옳은 걸 골라보자. 옳은 거. 맞는 거 고르래요. 그러면 기어 선의점유자가 과실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단돈 10원도 부답받는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돈 10원도 부답받는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선의점유자가 과실 수취했더라도 단돈 10원도 회복자에게 부답받는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할 때는 이때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서로 과실과 상계되는 거죠. 남의 젖소 우유를 짜먹었다면 그 우유 젖소 사료값 먹인 사료값 달라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실 수취할 때는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유명한 문장. 디귿에 악인은 자주든 타주든 자기 잘못으로 점유물이 멸실될 때는 언제나 전손해배상이죠. 누구만 현저배상이야. 선이며 자주만 현저배상이야. 나머지는요. 악인은 무조건 전손해야. 악인 논할 거 없어요. 선이라도 타주는 전손해배상. 선이며 자주 점유자만 현존 입법에서 배상하는 거죠. 202조. 이 정도 줄줄 나와야죠.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 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라면 사용이익. 이거 사용료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실이라는 거예요. 사용료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우리 봐주시고 56번 볼까요? 아유, 뭐 통행권 여기도 줄줄 나와야 돼요. 여기도.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상인가격 통행권 길 문제 줄줄 나와줘야 돼요. 모든 지문. 자, 특히나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은 처음에는 공부하기 까다로워 보여도 판례 몇 번만 눈에 익히면 맨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 틀렸는데 물론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야. 지문도 길고 내용도 어려워. 이런 문제도 다 85점 이상 넘는 문제예요. 봅시다. 주의토지 현황이나 구체 이용상의 변동이 생긴 경우라며 하더라도 기존에 판결 받아서 인정된 장소가 있단 말이야. 통행사. 일립 통행하라. 소송까지 판결 받았어요. 근데 다른 곳으로 다시 통을 옮기려고 그래. 다시 통행권 확인을 거쳐서 다시 서를 제기하는 것도 저 가능하다 뜻이에요. 말로 안 되면요. 소송 또 내는 거. 판사님 옮기란 판결 내주세요. 기존에 판결받은 암했다 길냈더라도 옮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다시 응하지 않으면 소송 내서 기존의 판결을 엎어버리고 일리 옮기란 판결 구합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야.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된다 그래야 돼요. 재판 2번 해야지. 이렇게 길 옮기려면. 말로 안 되면 재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허용된다. 판결받아서 옮길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그 정도 개념 아니다. 중요한 말이 어려서 중요한 얘기죠. 나머지 다 맞는지 왜 맞는지 한 번씩 샤프맨 한 번씩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야죠.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봐주시고. 자, 57번에 부동산 시효 취득 245조 타인의 부동산도 소유사로 20년간 공연편의 점연전 소유권 취득한다. 단 뭐하라? 등기하라. 자, 취득시 옳은 거. 이 문제도 어렵죠. 그렇지만 이 문제 정도 소화시켜줘야 돼요. 이 정도 문제는 소화시켜줘야 된다. 이것도. 자,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래. 다른 거 다 틀렸는데 4번이요. 이거 맞았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셔야 돼. 스스로 학습하셔야 돼. 자, 4번에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항만부지, 하천부지, 관공서부지, 국립공원부지 이런 행정재산은 국민이 20년 처음에 시효 취득이 안 되지만 행정재산 아닌 일반 재산, 다른 말로 잡종재산은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그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때 등을 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등 청구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맞는 지문. 나머지들 왜 틀렸는지 스스로 봐주셔야 돼. 자, 58번 볼까요? 공유 문제. 참 공유 문제도 우리가 좋은 문제죠. 공유도 반드시 나와요. 다 중요한 문제들이야. 자, 58번에 보면 공유하라는 기술 중 틀린 것은 물론 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조금 좀 중상급 문제만 하는 분들이 제가 그래서 3년치 기출 문제보다는 3문제 정도 상향된 문제를 해요. 여러분들 점수 3문제를 더 플러스 시켜줘야 돼. 그게 여러분 현재 점수예요. 자, 58번에 틀린 질문 2번이 틀렸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구분 소유적 어려운 질문이에요. 공유관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상환 명의신탁은 공유로 등기됐더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소적 공유관계로 등기를 했다면 공유로 등기했지만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주셔야 돼. 있다. 이거 지금 어려웠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요. 오케이. 봐주시고. 자, 59번 볼까요? 좋은 문제죠. 지상권 문제 어렵게 안 나와요. 이 정도 수준이야.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세요. 자, 지료 지급은 성립 요소다. 지금 요소가 아니다. 기간 만료로 지상 소멸하면 지상권자 다시 한번 갱신에다 갱신을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갱신에 응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점 맞네요. 그새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면 양도 전후를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지료 체납이라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전소자한테 1년, 현소한테 1년. 전후에 걸쳐 2년은 소멸세가 아니고 현재 소자 너한테 2년 체납해서 소멸세입니다. 틀렸네요. 틀린 질문. 담보지상권. 저당자분회가 잡아놓은 지상권이죠. 채권담보위에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지상권을 잡았어요. 잡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3자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임대로 내놔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용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짓지 말라고 내 돈 갚아서 짓지 말라는 거지 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사용했다고 쫓아가서 사용달라 요구할 권리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맞는 질문. 요즘 이 담보지상권이 잘 나오죠.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했어요. 옳은 것은요. 니은, 니을. 정답은 니은, 니을. 3번이네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학습해 주시고 60번 문제 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전세권이요. 자, 옳은 걸 고르래요. 정답은 5번이네요. 토지건 건물이건 언제까지 전세 등기해주면서 계약기간 정하지 약정이 없으면 언제 쌍방 모두 소멸 통보할 수 있다. 나가세요. 나가라 통보할 수 있다. 누가 통보하든 나가라도 6개월. 나간다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쌍방 모두 6개월 유예 기간. 그렇죠? 오케이. 맞는 질문. 나머지 왜 틀렸는지 이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헷갈리는 거지만 스스로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전세만 있지 토지 전세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건물에만 있는 거 최단기간 1년. 법정 갱신제도는 건물 전세만 있지 토지 전세는 인정이 없는 거죠. 봐주시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거 자세히 강의하려면 서너 시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설지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점수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정답 중심으로 61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